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4일 명태균은 오 시장님, 홍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 라고 밝혔고, 이에 홍준표는 마치 항복선언 마냥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더 이상 선거 브로커의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자와 같이 거론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고 창피스럽다. 경선 당시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선거 브로커에게 당원과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고소나 고발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자와 엮여 사법 절차에 얽매이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더 이상 날 끌어들이지 마라. 혼자 헛소리 실컷 떠들다가 감옥에 나가라. 도대체 검찰은 이런 자를 즉각 구속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가? 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오세훈은 지난 14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청하여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입니다.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가 현재 사실과 거짓을 섞어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불지르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덮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그동안 황당무계한 그의 주장에 굳이 상대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으려 합니다. 명 씨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류가 정치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국 정치가 발전합니다. 라고 밝혔고, 15일에 있었던 서울시 국감에서는 명태균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다음과 같이 도발합니다. 시장님, 요즘 명태균 씨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시장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명태균 씨가 어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시장님께 자신 있냐? 그만해라.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그만두어라.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 라고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적 해소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글쎄, 이런 질문이. 예, 아니요.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정감사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은 시장님, 아니라고.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거고요. 명태균 씨한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질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은 국가 위임사부도 아니고. 아니요. 시장님. 국가 보조금이 시장님, 들어간 사안도 시장님, 아니고. 제 질의를 그거를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좋습니다. 생각을 그러면 하지만. 답변할 의무를 없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원하시니까 아니요. 드린다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시장님 자유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서울시장의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시장님께서는 명태균 씨가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큰 선거를 4-5번 정도 하셨죠.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네. 그렇죠? 자, 그럼 명태균 씨가 선거 브로커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내외가 선거 브로커와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통화하고 같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의논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까? 잠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질의할 부분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카톡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국감장에서 옮기기가 민망할 정도의 카톡이 오늘 아침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명 선생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처럼 선거 브로커에, 시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선거 브로커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흔들리는 게 정치가 허약하고 선거가 허약하다라고 해서 생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내외를 겁박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많은 발언들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네, 그럼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를 맑게 해야죠. 선거 브로커한테 여당이 끌려다녀서가 되겠습니까? 보는 야당도 답답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1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이 계속 의원님들께 최소한의 답변 기회는 주라고 말씀을 하셔도 정말 서울시장이 대단하네. 아니 무슨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서울시장이 자, 대단해요. 저희는 아니지만요. 국정감사하러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우리가 서울시장 이야기 들으러 왔죠.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잔소리 들으러 의원님 왔어요. 표현이 좀 의원님. 과하시네요. 아유,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깐족된다니요? 제가 지금 깐족됐습니까? 자, 김재원의 사례를 보고도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오세훈입니까? 명태균은 김재원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네가 다 감당해라 라며 공개한 것이 이른바 김건희 오빠 카톡이고 대통령실은 즉각 김건희의 친오빠라는 해명을 했으나 명태균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건희 오빠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내용을 몰라요 라고 답변함으로써 대통령실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역시 오빠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입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카톡의 오빠가 윤석열임을 밝혔지요. 김민석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입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일단 챗 GPT의 답은 친근한 남편 오빠입니다. 오빠가 누구건 본질은 대선 조작입니다. 고발도 못할 만큼 완전 의지하는 명선생의 여론 신기가 국힘 후보를 홍준표에서 윤석열로 바꿨습니까? 누가 발주하고 누가 보고받았습니까? 본선도 그랬습니까? 대선 과정에 작동한 불법 표본 조작, 통계 조작을 국민 앞에서 확인합시다. 이에 대해 양문석 의원은 무식하고 철없는 오빠가 누구인지 이 퀴즈의 힌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말 속에 있습니다.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귀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김순덕의 도발 우리 남편 바보 녹취록은 윤석열 리스크였나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이미 대선 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추미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나는 일찍이 대선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봤다. 그래서 대선 전에 대선 사기라 했었다. 이제서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국민을 교묘하게 속였는지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검찰 세력의 숙주가 된 국민의힘도 쑥대밭이 되었고 홍준표 후보도 다 피해자인 셈인데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늪에 빠진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김여사 방탄을 위해 눈물겹도록 악쓰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김여사 혐의에 대한 국회 증인 채택을 회방 놓고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운영위에서의 국힘 의원들의 난동을 보면 김건희는 아직 살아있지요? 네, 여당 의원님들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조선 칼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나라인가 아내인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게 오늘 나온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가 악마화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칼럼 내용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지금 정신 차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은 정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라고 하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읽어보세요. 아니 김건희 여사 의혹 실체가 없다? 아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왜 조선일보까지 여당 걱정을 합니까? 아니 왜 조선일보가 아내를 버려야 나라가 산다고 정부 여당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자,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 못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니 문다일 씨니 국민들 관심 없는 다 지나간 얘기에 집착하고 이런 모습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없는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러기에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근데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말 조심하세요. 사고치지 말라뇨. 김건희 여사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선일보가 충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충언을 들으세요. 조선일보의 충언을 들으십시오. 정신을 차리세요.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상황을 직시하세요. 어서 큰 소리예요. 당신이 먼저 했잖아. 어서 이소영. 자, 의원님들, 강승규 의원님, 윤종근 의원님. 지금 나라를 이걸 만들고 있고 나라가 누구야 말이야. 이재명 얘기를 그만 좀 해. 이재명 정부예요? 자, 이재명 정부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국힘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박찬대 위원장은 김건희와 명태균을 비롯한 증인 신청을 완료했지요.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은 다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영부인 김건희, 명태균 씨 등 일반 증인 30명, 전 MBC 기자 장인수 등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와 김건희 오빠 정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